교재 280페이지에 있는 회계관리 기초 정보. 자, 회계관리와 관련된 실무 프로세스는 크게 두 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계관리와 관련된 기초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회계관리 따라하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자, 알아두실 거. 자, 우리가 지금 인사와 그리고 회계를 같이 보잖아요. 그럼 회계관리 기초 정보는 회계 쪽만 내는 시험 문제예요. 근데 요거 직전에 있었던 부분은 회계와 인사가 같이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공통 문제라고 보셔야 되세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내용 정리를 할 건데, 자, 회계관리 기초정보의 첫 번째 나온 게 회계 모듈이 갖고 있는 특성과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특별한 얘기는 아니세요,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아이큐브 ERP 또는 핵심 ERP라고 하는 회계관리가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많이들 쓰려고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냥 읽어보시면 되세요. 네,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저희는 회계 모듈의 기능도 잠깐 볼게요. 자, 회계 기능의 모듈에 가시면 자동 전표부터 내용들이 쭉 들어옵니다. 제가 초반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우리가 회계팀의 소속으로 일을 하는데 ERP 쓰는 회사에 가면 전표 처리 이렇게 많이 안 하세요 라고 했죠. 왜요? 영업에서 발생된 전표는 영업부가, 그죠? 무역부에서 발생되는 건 무역부가, 이해됐을까요? 인사 쪽에서 발생되는 건 인사부서에서 성과보상팀이 할 거예요. 각각의 부서에서 모든 정리를 해서 넘겨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 전표 처리가 있어서 업무량도 줄고 그리고 기본 세팅값을 넣고 전표 추가, 전표 처리 이것만 누르면 전표가 차되면 싹 생겨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도 단축이 되고요. 관리도 한 번만 세팅을 잘 해놓으면 우리는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나 신용카드에 대한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한 얘기겠죠. 이거를 증빙으로 보고 입력을 하면 당연히 부가세 신고서라든지 부속서류 작성은 자동으로 되죠. 이건 ERP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부분. 근데 ERP가 좀 다른 점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회계관리 모듈 좀 열어볼게요. 유언교 다 녹음되어 있을 거니까. 자, 회계관리 모듈에 전표와 장부관리라고 하는 하이 메뉴에 가시면 다시 세부 메뉴가 전표 입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무사랑 공부를 했단 말이죠. 전표 입력하실 때 일반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구분해서 썼어요. 네, ERP는 전표 입력이란 메뉴 안에서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는 모두 다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메뉴가 없어요. 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표 입력에 모든 작업을 다 하고 있다. 뭐 경비 구분은 우리 회사가 관리를 철저히 하려면 부서별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인 관리를 해요. 그래서 영업부가 다수가 있다. 그럼 1부, 2부, 3부 가지고 지금 어떤 부서가 어떤 경비대 지출이 많은지, 아니 매출은 없는데 지출만 계속 있다. 그 부서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리를 상당히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ERP는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의 창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부서 관리라든지 프로젝트 관리는 기본이에요. 거기 무슨 부분? 그 안에서 또 다시 쪼개서 사람별 관리도 할 수 있고 성격별 관리도 할 수 있고 모든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나는 차량 번호별로 관리하고 싶다. 가능해요. 우리 회사는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지금 지명 광고와 또는 우리 인터넷 광고와 또는 언론 뭐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TV로 나오는 광고 뭐 이런 식의 광고를 다 구분해서 어느 쪽에 더 많은 광고가 들어가고 그거로 인해서 시너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관리하고 싶겠죠. 그런 관리까지도 모두 다 가능합니다. 상당히 좋은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예적금, 입출금 거래 이건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자,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자, 왜냐면 아니 우리가 예적금에 대한 입출금 거래를 못하는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상용화에서 다 가능해요. 근데 ERP의 중요한 건 외화명세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산을 배웠다 하더라도 저는 다 놓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 결산 못하세요. 시험 나가셔서. 세무 1급까지 땄어도 불가능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유는 여러분은 전표만 배웠거든요. 분기만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결산은 분계하는 걸 결산이라고 하지 않아요. 분계는 당연히 기준거래를 할 수 있는데 분계 못하는 사람이 어디니?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결산 때 하는 분계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월부터 12월 학계잔액 시산표에 보험료가 있다. 그럼 그 보험료가 몇 건 있고 그중에 선급이 얼마가 되며 그 데이터를 모두 다 뽑는 게 결산이에요. 그리고 재고자산이 우리 시험엔 5천만 원 있어요. 이렇게 주잖아요. 모든 시험에.
근데 그 5천만 원을 뽑아와야 되는 게 결산인 거예요. 설마요 5천만 원을 자동 결산에 넣어서 분기 처리를 못해서 결산을 못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료를 다 뽑아야 되는. 그러면 그런 업무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거래처한테 받을 돈, 갚을 돈, 내가 투자 목적을 갖고 있는 유가증권, 내가 지금 외화를 갖고 있는데 외화가 어떤 내용들의 돈들을 갖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산할 때 우리는 재무제표만 얘기를 하지만 그 재무제표의 뒤에 결산 부속이라고 해서 그런 내역이 싹 붙어야 돼요. 근데 외화명세서도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명세도 붙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다른 프로그램은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이 외화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통장은 하나예요. 근데 달러도 거래하고 엔화도 거래하고 위안화도 거래한다. 그러면 그걸 통화별로 모든 거래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ERP는 그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ERP 쓰셨던 무역업이 뭐 스마트 A로 가면 정말 미치겠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 외화 관리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네. 우리 일반적인 입출금 거래는 다 가능해요, 여러분. 모든 프로그램이. 자, 어음 거래, 이들만 갖고 있는 기능 아니에요. 자, 어음 거래는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전표 입력할 때 나 받으러움이 생겼어. 금차변에 받으러움, 대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만 했죠. 업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전산세무 시험이 그렇게 내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잘못된 공부를 하신 건 아니에요. 자, 우린 전표 입력할 때요. 어음의 만기를 관리해야 되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어음 만기를 관리하려면 그 관리하는 장부가 필요하지 않나요? 무슨 부분? 받으러움 대장, 지급어음 대장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근데 그걸 엑셀에서 다시 한다? 근데 나는 지금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 세무사랑을 네, 업무에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험에 안 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음거래에서 얘기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상용 프로그램은 모두 다 돼요, 여러분. ERP에서 배울 거예요. 자, ERP는 별도의 키를 눌러서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랑이나 스마트 A를 쓰는 데들은 펑션키 F3번을 누르면 별도의 관리창이 팝업창으로 떠요. ERP는 그 팝업창으로 뜨는 게 전표 입력할 때 받으러 밑에 창이 활성화가 아예 자동으로 돼버려요. 관리하는 창이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하셔야 되고요. 자, 차입과 대여거래 반드시 관리합니다. 자, 시험은 거래처 관리만 합니다. 그런데 업무는 만기일 관리까지 모두 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ERP는 관리창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우리 세무사랑이랑 스마트 A는 펑션키 F3번 가지고 팝업창 띄워서 관리합니다. 그럼 뒤에 가서 예적금 현황, 우리 차입금 현황, 그리고 받으럼 지급어음 현황 모두 다 자동으로 뽑습니다. 절대 엑셀 작업하지 마세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펑션키 3번만 기억하세요. F3번. 네. 두 프로그램이 공교롭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거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키를 좀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시험 보시고 나서 무엇 하셔라. 둘러보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업무는 그걸 쓰니까. 그래서 얘기했던 거고요. 자, 본지점 거래는 당연히 본점과 지점에 대한 거래에 대한 관리를 다시 하셔야 되겠죠. 이건 뭐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자산의 취득과 매각 거래, 이거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갖고 있는 특징은 유가증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다른 프로그램은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유가증권도 거래처 코드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는 거래처 코드 안 넣죠, 유가증권. 근데 업무는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삼성 주식을 샀는지 LG 주식을 샀는지 이 주식의 거래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가증권 명세서 작성하시고 결산이 끝나면 결산 부속에 유가증권 명세서 반드시 붙여야 되는 필수 부속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합니다. 요거 자동 작성이 돼요. 관리가 가능하고요. 시험 문제 요거 출제합니다. 근데 어떻게 낼 거냐면 유가증권의 장부 금액 얼마이고 공정가치가 지금 현재 얼마인데 그러면 무엇해라? 결산 때 단기매매증권 평가해라. 그 문제로만 출제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 용도로도 쓰는 건 맞거든요. 그럼 여러분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계산은 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메뉴 조회하시고 분계만 제대로 하시면 점수는 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자, 기초정보 쪽에 가죠. 기초정보 쪽에 가셔서 우리 이제 누구요? 거래처 등록부터 시작해서 내용 정리를 하나씩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요게 경로예요, 여러분. 이렇게 써 있는 게 자, 시스템 관리에 기초정보 관리가 있고
그리고 그 거래처 등록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관리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등록 정보 바로 아래 기초 정보 관리가 있어요. 자, 요거 더블 클릭해 주시면 거래처 등록이 보이죠. 자, ERP의 특징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다? 거래처 등록이 일반 거래처 등록과 우리 금융거래처 등록이 무엇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 자, 우리 다른 프로그램들 여러분 일반 거래처 등록, 금융거래처 등록 구분 안 했어요. 그냥 거래처 등록에 가면 탭이 3개가 있었죠. 그죠? 일반 탭, 은행과 관련된 금융 탭, 카드 탭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ERP는 분리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무사랑에서 일반이라고 불려졌던 게 일반 거래처 등록이고요. 그리고 은행과 누구요? 신용카드는 금융거래처 등록이란 메뉴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로 구분된다 표시하세요. 자, 그리고 이거 여러분 사지선대 나오면 그냥 메뉴 열어보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일반 거래처 등록에 가면 지금 구분이라는 게 등장이 돼요. 그래서 구분에 일반, 무역, 주민, 기타가 있고요. 자, 그리고 금융거래처에 가면 금융기관부터 시작해서 신용카드까지 이렇게 구분이 등장합니다. 자, 이거 왜 표시하고 있을까요? 시험에 출제를 하기 때문에요. 이게 용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분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쓰시거든요. 근데 이게 가벼운 건 사실 아니에요. 이게 뒤에 신고하는 과정 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입력의 선택도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내용을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기억하자? 요걸 기억하면 되겠죠, 여러분? 일반 거래처의 주요 필드에 구분 있죠, 여러분? 요거 반드시 무엇하자? 꼭 기억하고 가자.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냥 들으시면 끄덕끄덕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 들어가서 볼게요. 자, 메뉴 열어놓고 전 요거 설명드릴게요. 일반 거래처 등록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거래처 등록은 오타만 안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등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래처 등록은 우리 뭐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등록을 해서 끝내버릴 거고요. 그러면 구분란에 있는 일반의 의미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게 왜 이렇게 늦게 열릴까요, 또? 자, 그러면 메뉴가 열려 있으시면 여기 이제 코드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는 제가 뒤에 이제 넘어가면 있는데요. 제가 그냥 부를게요, 여러분. 같이 넣어볼게요. 자, 코드 자리에 가셔서 1001번을 넣을게요. 1001번. 자, 그리고 거래처에 가셔서 주식회사 우진을 넣을 거예요. 가로 열고 줄을 치시고 우진이라고 넣어주세요.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여기 구분이 나오죠, 여러분. 요걸 물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이라고 해서 나온 건 대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 거래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그 매매 거래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나 또는 여러분 신용카드 거래일 때도 거래처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신용카드 매출 거래는 사실상 거래처 정보 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거래처 모르겠는데 황양숙한테 팔았는지 아니면 황종석한테 팔았는지 나 알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 이름을 주니까 우린 거래처를 넣지만 매출할 때 여러분 이름 안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객이잖아요. 커피 한 잔 사 먹고 카드 긁었어요. 여러분한테 정자로 이름 쓰라고 하는 분들 봤어요? 오히려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묻죠. 영수증 드려요? 라는 거 많이 묻죠. 그러면 우린 얘기하죠. 찢어주세요 라고 하거나 주세요 하거나 가져오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카드 매출에 거래처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매출의 카드에 거래처는 필요하지 않지만 매입은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너 누구한테 물건 사왔어? 라는 정보가 필요해요. 그럼 그 매입처에 사업자 등록번호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부분으로 관리를 하는 게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수이다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실 것. 아, 일반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관리하고자 할 때 무엇한다?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분란에 가셔서 일반을 선택하면 자, 옆에 화면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회색이면 입력을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흰색은 입력할 수 있다예요. 여러분 사업자 등록번호 노란색이죠. 제가 노란색은 필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주민을 가볼게요. 자, 구분란에 주민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여러분 사업자 등록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누가 중요하다? 주민등록번호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주민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오는 경우는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아직 못했다. 소위 말해서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자 등록을 아직 못했다. 근데 회사에서 직기비품을 사가지고 왔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명의로 받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이사 명의로 받아온 것만 허용이 된다고 했죠. 자, 그렇게 받아오는 것 말고는 내가 주민번호의 기재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주민은 내가 받아오는 입장이 아니라 줄 때 관리하는 거. 그럼 반대로 뒤집으면 되죠. 상대편이 주민등록증을 주고 무슨 부분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달라고 요청하더라. 근데 그 사람은 사업장을 낼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수가 아니라 주민번호가 필수예요, 여러분. 그때 주민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 주민등록 기재분에 해당되는 거래가 있었을 때 이걸 말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무역에 갑니다. 자, 무역. 자, 여러분 지금 아이고 제가 주민을 눌렀어야 했는데 무역을 눌러서 보여드렸군요. 여기 주민. 그래서 여기 노란색 바뀌죠. 자, 그 다음 무역에 갈게요, 여러분. 자, 무역에 대한 부분. 무역은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도 흰색, 주민등록번호도 흰색이죠. 자, 이 무역은 해외거래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무역 얘기를 했더니 저희 내국신용장 거래처가 있는데요. 여러분 내국신용장 구매하기 전은 국내 거래죠. 그럼 우리 뭐 주고받아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주고받죠? 여러분 그게 무역의 거래로 나오는 건 맞지만 그 부분은 지금 거래처 등록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의 거래처는 일반에 갔어야 되는 거죠. 제가 세금 계산서, 계산서는 일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무역은 무슨 부분을 의미한다? 해외 거래처예요. 네, 그래서 무역회사일 경우 선택하면 필수 기재사항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해외 거래처였을 때만 씁니다. 됐을까요? 자, 그렇게 쓰는 거. 얘 기억할 건 필수 사항은 없다. 자, 기타는 일반도 아니고 주민도 아니고 무역도 아니면 기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자주 사용하지 않은 거래처를 등록한다. 교육이니까 이렇게 써드리긴 해요. 근데 자주 사용하는 거래처가 등록한다라는 건 사실상 맞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기타 쪽에 들어가는 부분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사업자 등록번호 관리를 하진 않지만 내가 거래처 관리는 꼭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거래처 관리는 꼭 해야 되는 애들. 그럼 이런 거래처 관리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있어요. 자, 그러면 거래처 관리를 꼭 해야 되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게 4대보험. 여러분 예수금 배우셨죠? 그럼 예수금은 우리 소득세 예수금, 지방소득세 예수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 이해됐어요? 자, 그들 거래처 관리한다 안 한다? 반드시 합니다. 자격증은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이런 식의 거래처 관리를 필수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사업자 등록 안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무역도 아니에요. 주민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넣는다? 기타로 넣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형태들로 쓰시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거만 기억해 주세요. 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라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분에 가자. 아, 요거는 설명할게요. 이거는 또 처음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할게요. 사용 여부. 자, 여러분 사용 여부는 곳곳 메뉴에 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용 여부는. 그러면 요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 사용 여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시작일자, 거래 종료일자, 사용 여부.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우진이라는 거래처랑 거래를 시작해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진하고는 더 이상 거래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지금 저희 등록한 세계전자도 회사를 설립한 지 13년 된 회사잖아요. 13기니까. 그러면 13기이면 1기 때는 거래처가 많지 않지만 회사가 사업을 함에 따라 연수가 참에 따라 거래처가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정말 거래처가 많아져요. 그러면 더 이상의 거래를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누르시고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 하셔라? 사용 여부를 우리는 쓰지 않겠다는 미사용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미사용으로 바꾸면 전표 입력할 때 이 거래처가 더 이상 검색이 되지 않아요. 됐을까요? 그런 용도.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지문에. 그러면 현재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거래처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무엇 하시자? 여기 사용 여부에 가서 전체 조회죠. 자, 이 자리를 뭐로 바꿔 놓으시고 이 자리를 미사용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럼 저희는 지금 등록은 안 했지만 이런 우진에 여기 사용을 미사용으로 일단 바꿔놔 볼게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 미사용으로 바꿔놓고 뭘 이렇게 오랫동안 저장을 할까요? 자, 미사용으로 제가 바꿨어요, 여러분. 자, 미사용으로 바꿔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사용 여부에 가서 제가 사용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검색되는 거래처 없죠? 이해됐어요? 자, 그런 부분 물어보면 요 창을 쓰는 게 더 여기네요. 거래처가 많은데 여러분 거래처 하나씩 하나씩 언제 해요? 다만 요 메뉴에 들어오면 검색 기능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엑셀이나 OS에도 검색 기능 쓰실 때 컨트롤과 F키 동시에 누르잖아요. 근데 그 기능은 다 되세요. 근데 그 기능은 되는데 언제 그거 해요? 그냥 요거로 찾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이고요. 전 다시 전체 주의로 바꿔 놓을게요. 그래서 사용 여부는 그 부분. 그래서 미사용은 전표 입력할 때 더 이상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삭제하는 게 아니라 바꿔놓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실무자들이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내는 부분. 거래 시작 일자는 임의적으로 넣는 부분이에요. 이 시작 일자가 들어가 있는 날짜가 지금 과거이다, 현재이다 뭐 이런 거라고 해서 뭐 전표에 검색이 안 된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 거래처로 우린 더 안 쓰겠다. 그런 관리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시작과 종료를 넣어놓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비교대치만 물어볼 거예요. 설명에 비교대치. 그럼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자, 참고사항에 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이 노란색 얘기는 앞에서부터 했어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필수 입력사항이에요. 그래서 주요 필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부분들 뭐 그리고 아래쪽은 그냥 무엇 하시면 된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 8번은 앞에서 얘기했던 거 거래처 코드 입력하고 다음 라인에 가도 코드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더라. 자, 우리는 분명히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무엇하였다? 거래처 자동 부여 기능이 있었는데 우리는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 사용 안 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걸 사용으로 두면 여러분이 1001번을 넣고 라인을 벗어나서 두 번째 라인에 오면 1002번 이렇게 자동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 요거는 우리 벌써 들어왔죠? 유언기로 로그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실무 예제로 나와져 있는 거 입력할게요, 여러분. 자, 일반 거래처 등록 내용이고요. 원교사원으로 로그인해서 등록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진부터 동부화재 보험까지 나와져 있고, 자, 아래에 표현되어 있는 것 중에 거래처 우진부터 제1이라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무슨 부분? 세금 계산서 여부를 반영으로 등록해달라 되어 있고요. 거래 시작 일자는 2020년도 1월 1일부터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만 달아놓고 갑니다. 자, 지금 여기 거래처,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에 여러분, 전자세금 계산서 사용 여부 자료가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반영이라는 부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이고. 키를 잘못 눌러서. 자, 요 부분은 무슨 의미로 쓰시는 거냐면, 이런 우리 지금 현재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하네요. 하죠. 자, 그러면 나 전자세금 계산서 맞습니다. 여라는 얘기예요. 자, 동그라미. 전자세금 맞아요. 라는 표현.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1, 반영을 선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뒤에 가서 전표 입력할 거잖아요. 그럼 전표 입력하고 거래처를 선택하면 전자로 다 자동 설정이 돼요. 됐을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부분이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래요. 우리 거래처 중에 종이 발급하는 데도 있잖아요. 우리는 다 전자겠지만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저 전자 발행 안 해요. 부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는 반영이 아니라 뭐로 가야 된다? 미반영으로 가요. 됐을까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 대부분들이 이 자리를 그 자리가 여기거든요. 전자세금 계산서 여부 이 자리를 너무 등한시하세요. 근데 여기 미반영을 놓고 전표 입력할 때 본인들이 가서 다 전자로 다시 바꾸고 있어요. 일을 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설정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와 지금 미반영과 반영의 의미는 전자세금 계산서 자동 체크하겠다?
반영. 아, 우리 이거 종이로 갈 거예요. 그러면 미반영. 그러면 수기세금 계산서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등록을 하시죠. 자, 우리 아까 1001번 해놨으니까 여러분 1001번 상태에서 우리 누구부터? 우진, 거래처는 뭐로 가시면 되신다? 누가 봐도 1번 일반입니다. 자, 그럼 1번 선택해 주시고요. 거래처 약칭은 우진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져 있는 거 그대로 타이핑 101-81-10339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대표자 이름은 김우진 씨예요. 자, 그리고 업태는 도매이고요. 종목은 가전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편번호 자리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 누구 입력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소 나와져 있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서울특별시 시도 자리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종로구니까 우리는 시군구도 그냥 선택할게요. 자, 종로구로 가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 전체를 그냥 두시고 검색어 자리에 도로명만 치셔도 검색은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뭐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종로 3길이네요. 3길 24-15 그리고 엔터 해주시면 검색되죠. 자, 그러면 검색된 우편번호 주소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별도로 드린 거 없어요. 그럼 그대로 내려옵니다. 홈페이지 메일 주소도 안 할 거고요. 우린 술 파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줄이고도 관계 없겠죠. 자, 내려오셔서 어디까지? 어느 부분? 여기 수금거래처에 대한 부분. 그러면 아이고 죄송해요. 수금거래처가 아니고 어디죠? 세금계산서. 자, 전자세금계산서 여기 여부 자리를 미반영으로 되어 있는 걸 뭐로 바꿔주셔라? 반영으로 바꿔주셔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그리고 여러분 여기 프로젝트부터 요 구간에 있는 건 다 관리적인 측면으로 쓰는 키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기본 설정값을 넣으면 점표 입력할 때 우진 선택하면 자동으로 다 따라 드러내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세팅값을 잘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거래 시작일자 2020년 1월 1일로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넣어주시고요. 우리는 미사용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자? 사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더 설명 안 할 거라서요. 나머지 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등록해 놓으세요. 이거 지금 타이핑 치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거래처 등록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사용 여부 문제 나오면 이 자리로 무엇 하셔라? 우리 체크하셔서 빨리 찾으셔라. 그게 더 빠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거 등록해 놓으셔야 돼요. 네, 안 해 놓으시면 우리 무슨 부분 다음 주 수업에 또 거래처가 검색이 안 돼서 그 다음 거 진도 못 나가요. 자, 금융거래처 갈게요, 여러분. 자, 금융거래처도 똑같이 요거를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거래처 더블 클릭해서 열어 놓으시고 이 구분란 얘기를 할게요. 자, 금융기관부터 신용카드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융기관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쵸? 네, 그걸 말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대한은행 그리고 튼튼카드는 여러분이 입력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들어오는 건 다른 부분의 기능의 내용 중에 자료로 가져와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를 썼었거든요. 지금은 안 씁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 뭐 국세, 소위 말해서 신용카드라든지 은행에 모여있는 자료를 불러서 업로드해 주는 걸 넣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 개발처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들어와져 있어요. 네, 내장되어 있는 정보를 넣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시험에 내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관계없고요. 우리는 요거 그냥 삭제할게요, 여러분. 삭제해 주세요. 튼튼카드도 삭제해 주시면 돼요. 네, 튼튼카드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조금 전에 금융기관에 여기 구분 봤더니 하나는 금융기관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었죠, 여러분. 자, 그럼 이게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린 몇 번으로 하나 등록을 해볼 거냐면요. 우리 98,001번이요. 98001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금융거래처에 우리는 국민 보통이라고 넣을게요. 자, 제가 국민의 보통을 넣었다는 건 국민은행인데 보통예금이구나 이렇게 표시내고 싶은 분들이 저렇게 넣어요. 네, 자, 그리고 금융기관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럼 금융기관은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예금들을 우리 금융기관에 넣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금 여기 금융기관에 설정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대부분 회계 처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보통예금 여러분. 그리고 무역업은 보통예금에 누가 하나 더 플러스 된다? 외화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하나 더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럼 외화예금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에요. 그것도 금융기관 넣어줘야 되고요. 당좌예금도 그래요.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이게 왜 선택이 중요하냐면 여기 구분란에 가서 여러분 금융기관과 정기예금 바꿔볼게요. 자, 정기예금 먼저 보여드릴게요. 정기예금 일단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고정자금 등록이라는 창이 있어요. 자, 요거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눌렀더니 팝업창 뜨죠? 자, 거래처 구분이 뭐로 되어 있을 때만 금융기관이었을 때만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분에 따라서 프로그램 쓰는 것도 달라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에 우리 다시 금융기관으로 바꾸고요. 자, 그리고 고정자금 등록을 눌러봅니다. 자, 요건 뒤에 예산자금 할 때 한번 할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통장에서 자동이체한다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면 내가 보통 예금에 지금 통신비도 나가고 전력비도 나가고 이런 거 자동이체 놓은 거 그러면 여기에 자동이체 내역을 넣어놓고 자금 계획에 가면 그 날짜에 자동이체되는 자금 예산이 떠요.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실제 실무자들은 그거 매일 자금 관리해요, 여러분. 우리 회사 가면 자금 파트가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이 무엇을 할까요? 우리 1년치에 대한 자금 예산을 짜는 것도 하죠. 그리고 매월 나가야 되는 월에 대한 예산도 설립을 하죠. 자, 그리고 그거를 잡고 그리고 실제 집행된 거하고 비교를 하죠. 이해됐어요?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달 나가는 고정자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번 달에 얼마가 필요하고 그 돈은 꼭 있어야 돼요라는 걸 회사가 관리 안 하면 난리 나요, 여러분. 우리 종업원들이 있으면 월급 꼬박꼬박 줘야 되잖아요. 그럼 종업원의 월급도 고정자금이에요. 전력비도 고정자금이죠. 임차료도 고정자금이죠. 그럼 고정자금도 등록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다 등록하는 이 고정자금은 통장에서 무슨 부분 자동이체되는 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대부분 매월 나가는 걸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금 쪽에서도 그런 관리를 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금융기관이라는 부분. 자, 그 다음 정기예금에 대한 부분, 여기 여러분 고정자금 얘기 설명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무슨 부분? 이런 우리 정기예적금이라는 거 있죠? 그러면 예금은 한 번에 맡겨놓고 일정 기간 뒤에 내가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방식. 근데 요즘은 정기예금인데도 추가 불입이 가능한 것도 있긴 해요. 자, 그런 형태가 정기예금이고요. 그런데 정기예금을 선택했을 때와 정기적금을 선택했을 때 이제 달라지는 걸 보면, 자, 정기예금은 대체적으로 한 번에 넣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통장에 대한 어떤 내역들에 대한 얘기와 언제부터 언제까지란 얘기만 보여줘요. 근데 적금은 대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매월 넣을 수도 있고 분기별로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입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매회 불입이라는 게 등장하죠. 그리고 이런 거 관리하시면 뒤에 이것도 자금 쪽으로 연동해서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카드사와 신용카드 이거는 중요합니다. 카드사라고 들어오는 건 매출 카드. 그러면 우리 부가세에서 부속세율까지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에 카드를 등록하실 때 매출로 등록한 이 카드사 부분이 여러분이 전표 입력할 때 우리 카과라는 걸 선택하면 거기에 검색되는 게 카드사로 등록한 카드만 검색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가 가맹 약정한 거, 우리 회사에 카드 단말기가 있는데 나 BC카드도 받고 신한카드도 받고 기업카드도 받고 이런 식의 그런 부분들, 그게 요 내용이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집계표에 또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자, 신용카드라고 해서 나온 구분은 매입카드를 말해요. 매입카드. 그럼 여러분 매입카드는 회사에서 무엇인가를 사기 위해서 사용하는 카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입카드, 어떤 사람은 구매카드, 어떤 사람은 법인카드, 어떤 사람은 사업용카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살 때 쓰는 카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어디에 연동될 수 있을까요? 자, 전표 입력에서 제가 카드 부분에 매입으로 넣을 때 당연히 연동이 되겠지만
부가세 신고에 당장 영향을 주죠. 그래서 내가 매입 자료 중에 카드가 있고 카드로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 그럼 우리는 카과라고 넣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카드 설정하고 우리 뭐 배웠어요? 신용카드 매출점표, 수령 명세서란 거 배웠죠? 그럼 여기 거기에 카드 16자리 들어가는 것까지 다 공부했어요. 그런 부분하고 다 연동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출제자들이 자꾸 이걸 내고 싶은가 봐요. 자, 그럼 저희 교재를 넘기셔서 내용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요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요거는 뒤에 저희 자금 관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다시 돌아올 거라서 그때 다시 볼게요. 자, 실습예제 가셔서 우리는 우리 98001에 넣었던 것부터 마무리할게요. 자, 국민보통은 금융기관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계좌번호 넣어주시면 되겠죠. 0231 다시 항상 하이픈은 다 넣어주시고요. 12-1112-33입니다. 자, 그리고 금융기관이란 부분은 지금 어느 은행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금융기관은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금융기관 나와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사항은 나와져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요 자리 금융기관 코드 자리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 우리 국민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눈에 보이면 그냥 내려가서 선택해도 되세요. 자, 다른 부분들 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부분들 더 넣고 싶으면 예금 종류, 예금명 뭐 이런 거 다 넣으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그런 건 다 생략할게요. 자, 그리고 계좌 개설일 종료일도 드린 거 없으니까 그대로 사용 상태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98,002번. 자, 98002. 자, 국민 당좌 드렸네요. 그러면 국민은행 무엇이다? 당좌 예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금융기관으로 당연히 등록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계좌번호 그대로 입력합니다. 0231 다시 91-3212-1로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금융기관에 대한 부분은 뭐로 되어 있다? 또 국민은행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국민이라는 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저 한글로 국민 그냥 직접 쳤죠? 이렇게 치셔도 되세요. 코드도 F2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내려오는데 여러분 당좌는요. 당좌는 우리 실질적으로 당좌를 어디까지 쓸 수 있다는 걸 약정하죠. 무슨 부분? 우리 당좌 차월 약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당좌 한도가 있으면 여기다 당좌 한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당좌 예금에 대해서 당좌 차월 약정과 관련된 회계 처리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네, 그 문제가 요즘에 또다시 많이 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실수하지 마실 거 회계 처리 문제. 자, 그러면 당좌 한도는 우리 1억까지 약정을 했다. 자, 다른 건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BC카드에 대한 거 98101로 넣어주시고 금융거래처 이름은 BC카드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른 사항은 없고요. 카드사 선택해 주시면 돼요. 8번.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카드사니까 매출카드잖아요. 그러니까 가맹점 번호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54213100이라고 줬으니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다른 사항은 넣지 않겠습니다. 그냥 쭉 내려오셔서 마무리 지을게요. 됐을까요? 자, 마지막 98201. 자, 국민카드 법인이래요. 법인카드인가 봐요. 그러면 국민카드라고 넣어주시고 우리는 여기다 법인이라고 문구를 달고 싶대요. 그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 몇 번 선택하자. 2번 선택. 자, 이번엔 가맹점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요. 카드 번호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16자리 반드시 누구 포함해서 하이픈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신용카드 매출점표 수령명세서에 카드 16자리 넣을 때 하이픈 항상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도 하이픈 넣어서 가야 됩니다. 자, 4522 다시 3321 다시 7171 다시 00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카드 구분. 여러분 우리 사업용 신용카드 이런 거 배웠죠? 그쵸? 네, 그래서 법인카드랑 사업용 신용카드랑 어떤 거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1번을 쓰든 4번을 쓰든 괜찮다. 왜냐면 법인의 카드는 무조건 사업용이었잖아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 여러분 여기 개인이 있고 여기가 있죠. 그러면 대표이사가 국세청에 등록하면
사업용, 등록하지 않았으면 개인, 임직원도 개인,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이건 개인 사업자만 된다겠죠?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겠어요? 부가세 신고 시 중요하다. 저희는 사업용 신용카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여러분 이 등록번호 우리 회사 등록번호겠죠? 101-86 그리고 61717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오셔서 이 카드가 도대체 누구 거냐? 우리 회사 거요. 주식회사 누구? 세계 전자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더 할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어진 정보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일반거래처, 금융거래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 배울 때는 일반거래처, 금융거래처 구간이 다르다고 배웠을 거예요. 시작번호가 있어서. 그런데 ERP는 없어요. 네, ERP는 어떤 번호로 시작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반 거래처는 꼭 2번으로 써야 되고 그리고 금융거래처는 꼭 2번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런 게 없어요. ERP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쓰고자 하는 번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력하는 거 어려워요? 그렇진 않죠. 네, 지금 노란색 표시했던 것만 정확하게 입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들어가 볼게요. 최근 들어서 프로젝트도 이제 내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는 그냥 조회 수준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문제 내면 그냥 점수를 여러분들이 그냥 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와지는 게 좋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왜 하냐면요. 회사가 별도의 세부적인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을 뭐 현장별 또는 부문별 또는 프로젝트별 이런 관리를 따로 하고 싶대요. 그러면 등록된 프로젝트를 전표 입력할 때 무엇하면 설정하면 뒤에 가서 프로젝트별 관리 내역을 다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건설업은 뭘 해야 된다? 현장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별 원가 계산을 하지 못하면 우리 법인세 신고 아예 못해요. 결산도 못해요. 그러면 현장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뭘 쓰고 있다? ERP를 쓰고 있다. 그런데 지금 기초정보관리에 가서 봤더니 현장 등록 메뉴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기능을 쓰고 있다? 이 프로젝트 등록 기능을 쓰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설업에 입사를 했는데 저희는 현장 등록 메뉴가 있던데요. 그러면 그 ERP는요. 건설업들이 쓰는 건설형 ERP일 거예요. 요즘에 그것도 만들어져 있어요. 더존도 건설형 ERP 따로 팔아요, 여러분. 그러면 건설형 ERP는 현장 관리가 아예 메뉴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모든 회사가 그 프로그램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건설형 ERP의 특징은 이런 건설업은 인건비로 돈을 벌어요. 그러면 누가 많죠? 일용직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인건비 쪽의 관리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다른 점이고요. 자, 그런 용도로 쓰는 게 프로젝트이다. 그럼 우리는 프로젝트 등록을 해서 이런 데 가서 활용을 하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는 세부적인 설명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 등록하는 요령만 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프로젝트 등록해달라고 했고요. 코드 자리에 가시면 A001로 넣어달래요. 한영키 눌러주시고 대소문자 구분해주시고 A-001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프로젝트명은 컴이라고 되어 있네요. 교육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넣어주시고 자 완료가 있고 진행이 있고 미사용이 있는데 여러분 자 시험 문제 내면 여기 프로젝트를 여러 개 등록해 놓고요. 누구는 완료, 누구는 진행 뭐 이런 식의 글씨도 줄 거예요. 그럼 매칭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완료라는 건 지금 이 프로젝트가 끝났다는 거예요. 네, 그게 완료예요. 진행은 이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됐을까요? 미사용은 프로젝트 등록을 해서 진행하다가 중간에 프로젝트 더 진행 안 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미사용으로 바꿔놓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씁니다. 자, 우리는 현재 진행으로 갈게요. 그럼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재밌는 거 여러분, 프로젝트 기간이 완료가 돼도요. 그래서 여기가 완료 기간이란 말이에요. 요게 지났다고 해서 여기 구분 진행이 무엇으로? 우리 아까 여기 메뉴가 3개였잖아요. 완료, 진행, 미사용. 네, 완료를 안 바뀌어요, 여러분. 네, 사람이 바꿔주셔야 돼요. 네, 사람이 바꿔주시는 거고. 자, 프로젝트 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이때 진행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자, 제가 건설 얘기했죠, 여러분. 뭐 건설 아니어도 뭐 누군가한테 오더를 받아서 내가 진행하는 거고 그 오더에 대한 것만 매출은 얼마이고 들어가는 원가는 얼마여서 나 손익의 분기점이 어디까지 들어가서 얼마의 손익이 생겼는지 난 계산하고 싶어. 그때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오더를 준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들을 원청자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화청이겠죠. 이해됐을까요? 이게 건설업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지만 그럼 여기서 원청회사 자리에서 F2번 눌러주시면 우리 등록했던 거래처 중에 무엇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정부에는 없지만 우리는 우주인이 나한테 오더 줬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에 일자, 시작하는 날짜를 넣어주면 여기 시작 일자가 위에 날짜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르다라면 새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원가 계산의 목적으로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가 구분 자리에 가면 무슨 키가 있다. 제조인지 도급인지 분양인지 이도저도 아닌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회사는 제조인데 제조 원가를 프로젝트별로 관리한다. 그러면 1번. 500번대 코드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도급과 분양이다. 건설업. 그럼 건설 쪽은 무슨 부분? 600번대 내지는 700번대 코드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 건설 쪽에 가시면 500번대로 원가 코드 쓰시면 큰일 납니다. 원가 명세서 아예 안 나와요. 우리가 제조업으로 시험 보니까 우리 매번 500번대만 넣었던 거고요. 복원을 하는 거고요. 기타는 지금 이런 식의 성격은 아니다. 우리 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회사가 올해 창립한 지 20년이 됐다. 그러면 그 창립 기념 행사로 뭔가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예산을 얼마 짜고 얼마를 쓰고 이런 거 따지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등록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건 그냥 기타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 네, 우리는 제조로 갑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유형의 버튼을 누르시면 직접인지 아니면 같이 쓰는 건지 우리는 직접으로 갈게요. 수업에서 원가 배우실 때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은 우리 구분할 수 있다예요. 공통은 다 같이 가는 이런 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넣어주시고 자 프로젝트 금액도 넣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항은 안 드렸으니까 그대로 엔터 쳐서 내려올게요. 됐을까요? 근데 이 프로그램 재밌는 건 저 지금 계속 엔터 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질 않죠? 프로그램이 바보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실무용도 그래요, 여러분. 교육용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 쓰는 것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요 자리 입력자로 넣고 넘어가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건설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건설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전체 금액 중에. 그러면 내가 얼마의 선수금을 받았고 얼마가 남겨져 있는지 사후 관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걸 여기다가 넣어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뭐 기억하시라고요? 구분에 따라서 매칭하는 거 물어볼 것이다. 그럼 1, 2, 3, 4랑 보기 피워놓고 맞춰보시면 된다. 그리고 원가가 제조인지 뭐 분양인지 이런 거, 요 글씨 써 있는 거 보기랑 맞춰보는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전표 입력할 때 프로젝트에 대한 걸 활용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